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중국발 이슈와 함께 결국 차이나 쇼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마저도 이제는 버티기가 힘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900대 초반까지 이제 밀려나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시작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실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1904포인트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이어지면서 위안화 고시 환율도 어떻게 나타날지 그 가능성에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작년 8월에 그 차이나 쇼크를 재현할 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험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코스피는 1900선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폭락과 또 유럽과 미국 증시까지 폭락을 하면서 작년 8월에 벌어졌던 차이나 쇼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중국은 위안화를 급격하게 절하를 했었는데요. 하루에 1.8% 절하를 한 것을 비롯해서 사흘 동안 총 한 4.6%에 가까운 그런 급격한 절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 거래가 급격하게 또 해소가 되고 또 중국 증시 고밸류 부담까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 폭락을 이끌었었는데요. 이번 차이나 쇼크 역시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라는 점에서 그 당시와 좀 상당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절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도 있는 것이 분명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특히 또 작년에 위안화를 절하를 할 당시에 이번 절하가 마지막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을 깨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절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역시 좀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언제 어떻게 절하를 할지 모른다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은 증시에서 결국은 하방 변동성을 키우는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 지수도 이번 1900선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평가 절하가 연일 이어지면서 코스피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분위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증시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증권사들도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차이나 쇼크가 발생했을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1800까지 직선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2050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증시 부양책들을 내놓았었는데 IPO를 금지한다든지 대주주 지분 매도를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증시를 부양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동원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정부의 통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폭락 역시 중국 정부가 이 사태를 좌시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이 증시 폭락을 또 부추겼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서킷 브레이커죠. 올해 이 중국 증시에서 처음 도입했던 제도인데요. CSI 지수가 5% 이상 변동하게 되면 15분 동안 이제 증시 거래를 중단하게 되고 7%를 넘어가면 당일 거래를 마감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제도를 이번 8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조치를 먼저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이 폭락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 이번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만 낮게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충분한 하락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1800 초반까지 내려온다든지 혹은 당일 지수가 양봉으로 끝난다든지 이 정도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저가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1800대까지 밀려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 이후로 상승으로 인한 신호가 포착이 될 경우에 다시 매수에 나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닥은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텨줬는데요. 코스피가 2% 가까이 밀려났고 그리고 코스닥도 1%대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나마 중소형주가 덜 빠졌다라는 이유로 중소형주에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
이 편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 때문에 수급 악화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차기 한 2, 3년 동안은 이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도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도까지 국내 증시를 주도했었던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코스피에 속해 있는데요. 이 산업들은 지금에서는 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급격한 성장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전기차, OLED, 미디어 이런 다양한 업종이 코스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전망이 좀 더 유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재적인 성장력이 충분한 종목들 중소주 중심으로 많이 매기가 쏠리고 있으니까요. 코스닥 관련주들 흐름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의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대내적인 변수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특히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그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졌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 예상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2015년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인데요.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매출은 한 53조에서 5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조 중반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면 사실 중국발 이슈 때문에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 정도의 재료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예상과 비슷한 실적이 나온다면 지금 이 폭락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힘든 좀 이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LG전자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0.5% 상승하면서 5만 5천 원대 지켜내고 있는데 LG전자는 왜 이렇게 잘 버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뒤따라 2등 기업이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자동차 전장화 사업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먼저 진출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자동차 전장 사업에 LG전자를 뒤따라 뛰어들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좀 2등 기업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LG 이노텍 화학과 함께 뭐 전기차, 자동차 전장 부품 이쪽으로 사업에 진출한 지 좀 됐는데요. 이제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의 개선세까지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역시 최근에 한 4, 5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전장화 사업 같은 경우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전장 사업 부분에 삼성보다 더 발빠르게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LG에 대한 흐름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험난한 일주일이 지나오면서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그 안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눈에 띄는 종목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지수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적어도 1800대 초반까지 내려올 때 이때 저가 매수를 들어가든지 혹은 그 이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이 추격 매수를 들어가실 것을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요.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LG전자랑도 관련이 있는 전기차나 자동차 전장 사업 이쪽 종목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상하 프론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자동차용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전해액 누수를 만든 캐바세이라는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삼성 SDI 쪽에 전량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외에도 뭐 굉장히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안정성 역시 보장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3,000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 여기서 조금 더 조정된 한 12,000원 정도의 가격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1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